왜 우리가 짤로 보여줬던 그 있잖아요, 자본주의 하체. 그쵸. 그게 그대로 거기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에 유아아이돌 할 때 그 갓근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는 이런 모션이라든지 혹은 뭐 워커를 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시작을 하는데 센터가 당연히 시작할 줄 알았는데 센터 말고 약간 옆쪽에서 딱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고 저는 이거는 K-팝에 대한 고증을 되게 잘했다. 유아아이돌 마지막에 공중부양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한 건데 실은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더 재미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K-음악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팝 참참.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입니다. K-팝 참참에서 퍼포먼스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저희에게 K-팝의 또 퍼포먼스 매력을 또 재밌게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루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년차 댄스 트레이너 겸 유튜버 루다크리스입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블랙 레이블이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영화 때문이기도 하죠. 이 영화의 음악을 더 블랙 레이블 소속 프로듀서들이 네네. 이제 참여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K-팝 데몬 헌터스. 저 아직까지 K-팝 데몬 헌터스 얘기하고 있을지 몰랐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6월 달에 나왔는데 뭐 저한테도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관련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이틀 전이죠. 그때 트와이스가 롤라팔루자라는 이제 큰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무대를 네. 섰는데 거기서도 그 드론 쇼를 했는데 우리가 바로 헌트릭스다. 그러면서 테이크다운 노래 하고 그다음에 드론 쇼로 뭐 또 혼문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금 파급력을 가진 IP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짜증나는데 자꾸 보게 되는. 쟤는 왜 저걸 저렇게 잘하지? 하는데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즐거워할 나이가 아닌데 즐거워지는 게 되게 짜증나는 거죠.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이런 버추얼 형태의 공연이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근데 다행히도 이게 영화라서 별다른 저항감 없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굉장히 잘 보고 디테일이 살아있고 고증이 잘 되어 있지 않나. 뭐 작품 자체가 지금 엄청난 화제거든요. 지금 네. 사실 미국에서는 벌써 제2의 결혼곡이다. 왜냐면 애들이 전부 다 골든 따라하고 막 유월 아이돌 부르고 있으니까 그만큼 K-팝이라는 어쨌든 산업 자체가 네.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마이너하고 사실 아직까지도 그런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니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대 기업에서 잘 만든 미국 히어로물 서사와 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리고 그것을 K-팝의 고증을 정말 잘 지켰다. 인데 트레이너님 보시기에는 여기 나오는 헌트릭스나 네. 사자 보이스의 퍼포먼스는 좀 전형적이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 전형적인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네. 느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긍정적인 짜증남. 저런 것도 하네. 이런 느낌인 거죠.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하다가 마일리에서 나팝 딱 이런 거를 하는데 저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엠카에서 보던 그런 모션인데 저거를 저승사자 팀이 저거를 똑같이 구현을 해냈을 때 그 짜증남과 우리가 아는 거를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뻔히 다 알지만 여기서 이거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 그때 나왔을 때 그 희열들. 그래서 저는 전형적이다라는 말이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전형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형식을 따라간다는 네. 이야기니까 긍정 부정의 뜻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트레이너님 보시기에는 네네. 이런 부분까지 구현을 하네라고 긍정적으로 이게 네네. 속칭 요즘은 비속어로 킹 받는다 네네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포인트들 몇 개는 좀 더 짚어주시죠. 저 재밌게 봤던 거는 테이크다운이라는 노래를 원래 부르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나오면서 주인공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옆에서 이제 변장을 하고 있었던 그 다른 멤버들이 춤을 추는데 왜 우리가 짤로 보여줬던 그 있잖아요, 자본주의 하체. 그쵸. 그게 그대로 거기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걸 당황하면서도 일단 보고. 춤을 추고. 춤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고 이게 이렇게 되네 했던 부분하고 그 마지막에 유아아이돌 할 때 그 갓근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는 이런 모션이라든지 혹은 워커를 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세세하게 보니까 누구는 망사고 누구는 아니고 이렇게 또 옷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헌트릭스가 이제 3인조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또 3인조 걸그룹은 지금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일렬로 서서 진행하는 어떤 그런 안무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그룹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들, 그리고 파트 체인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구현이 잘 되어 있는 걸 보고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안무 같은 경우는 이제 리정 씨와 더불어서 네. 수많은 안무가들이 참여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소다팝, 뭐 Your Idol, 그리고 골든 이런 노래들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네. 현실에서 이 노래를 구현하는 K-pop 아이돌들이 정말 많죠. 네네네. 뭐 당장 롤라팔루자에서도 트와이스가 테이크다운 네. 무대를 꾸렸고, 뭐 골든도 얼마나 많은 지금 보컬 네네. 커버, 뭐 퍼포먼스 커버 지금 다 나오고 있고, 뭐 소다팝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의 챌린지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네. 이런 모습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이는 게 뭐랄까 이게 재미가 없었거나 혹은 뭐 어떤 와닿는 게 없었으면 아무도 하지 않았을 텐데 소위 말하는 이제 킹 받는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의 어떤 그런 맞은 거죠 주파수가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된 부분도 상당히 저는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한 번도 애니메이션이 어떤 이런 케이팝을 소재로 한 이게 이만큼까지 부흥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묘하게 짜증나는데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또 모르면 안 되니까 또 알았으면 좋겠고 약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참 이게 나와도 굉장히 이상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뭐 맞아요. 한국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네네. 없이 뭐 네네. 자기들끼리 만들거나. 근데 이번에 K-pop 데몬 헌터스는 지금 한국의 현지,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네. 현지인 거죠. 그렇죠. 현지 프로듀서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네. 정말 명확하게 구현한 콘텐츠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지금 인기인데 이 K-팝의 전형성 애니메이션에 투자한다. 근데 저는 아쉬운 게 트레이너님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 영화에 댄스 트레이닝 하는 씬이 따로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씬이 네. 연습을 하고 있는 네, 씬이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러네요. K-팝 보면은 댄스 비하인드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아, 뭐 연습실에서 그러네. 막 다 같이 거울 앞에서 막 그런 것도 구현이 됐으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랬네, 맞네. 네. 근데 이게 구현이 되기 시작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싶기는 해요. 사자고기지가 어디서 연습을 하겠어요. 이렇게 귀마 앞에서 연습을 할 수도 없을 노릇이고. 네. 굉장히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이 그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뭔가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근데 노래하는 과정은 있거든요. 네. 노래하는 과정은. 그렇죠. 노래는 네. 계속 뭐 작곡을 하고 네, 막 그런 식으로 네. 하잖아요. 근데 춤을 연습하는 과정은 없네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뭐 사자보이스의 소다팝 뭐 지금 챌린지가 엄청나게 핫한데 네네네. 이 안무 좀 뭐 해보셨습니까? 보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로 왜 우리가 어디서 한 번쯤 있었을 법한 케이팝의 형태와 동작들을 구현을 되게 잘 해놨죠.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좀 더 과장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다팝 보면서 너무 짜증나는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네, 그런 부분 그렇죠. 그 멤버 배분이나 이런 것까지 정말 완벽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 IP다. 네네. K-pop 데몬 헌터스 이야기가 끈지가 않고 있어요. 음. 정말 메마르지 않는 셈처럼 네네. 솟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Your Idol이라는 노래가 지금 빌보드 싱글 차트 9위 지금 올라 있거든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사실 Your Idol이 가장 먼저 떴습니다. 미국에서. 네네. 아무래도 그 퍼포먼스 사실 이 극에서 퍼포먼스가 온전하게 나오는 곡이 그렇게 맞아요.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소다팝이랑 Your Idol이에요. 맞아요. Your Idol의 인기가 많은데 이거 완전 그 보이그룹이 한 2, 3년 차쯤 되면 센 남자, 네네. 치명적인 남자 이런 컨셉트 하잖아요. 네네. 그런 포인트들을 좀만 짚어주십시오. 공중부양이 돼야 되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일단 허들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와이어 달고. 네네. 농담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보면 공중부양을 하는 씬이 나와버리고 순간이동을 하는 씬이 나와버리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제가 영상 만들면서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제 앞으로 데뷔를 하려면 이제 공중부양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농담 삼아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안무가 되게 막 엄청난 군무의 형태라기보다는 약간 콘서트형의 느낌이 좀 있어요. 중간에 막 랩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다 그냥 앞으로 나와가지고 관객들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뭔가 지금 현존하는 아이돌 안무와 뭔가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 하는 부분은 초반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소다팝 정도가 그렇고. 네네네. 그 뭐 초반부에 보면은 다 이렇게 앉아서 시작을 하는데 센터가 당연히 시작할 줄 알았는데 센터 말고 약간 옆쪽에서 딱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고 저는 이거는 케이팝에 대한 고증을 되게 잘했다.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지금 있는 케이팝 안무보다 더 교묘하게 잘 비틀어서 만들었다. 혹은 이렇게 중간에 다리를 딱 벌려가지고 다 같이 다리 모양이 디귿자가 딱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아이돌들에게서 보기 힘든 그런 기계적 어떤 네. 어떤 뻗어나가는 남자의 어떤 그리고 그런 막 몸으로 뭔가 도형을 만든다거나 네네네. 이런 것들이 참 그런 쉽지 부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니 해도 순간이동과 공중부양 정도는 해주셔야지 네.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NCT 태용 콘서트를 갔을 때 네네. 그때 되게 인상적인 연출이 뭐였냐면
빛을 레이저를 이렇게 사선으로 쏜 다음에 그것을 공중에서 걸어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 부양하는 거 보고 사실 이 K-pop 데몬 헌터스에는 네. 다 콘서트입니다. 음악 방송이나 이런 소규모 무대가 소다파 빼면 없어요. 그런 그 길거리 버스킹. 그렇죠. 그래서 콘서트의 위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느꼈던 것은 여타 K-pop 콘서트에서 보여줬던 좀 인상적인 연출들이 K-pop 데몬 헌터스의 퍼포먼스에 많이 녹아있더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우, 재밌네요. 와, 이런 뭐 가상 아이돌, 뭐 예를 들면은 뭐 창작물 속에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아이돌들의 퍼포먼스 같은 것을 할 때 트레이너의 입장에서 현실의 움직임을 가상 공간에 투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임 자체도 불가능한 움직임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요 아이돌 마지막에 공중부양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한 건데 실은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더 재미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여기 있었던 멤버가 가려졌다 나왔는데 저 뒤쪽 무대에서 등장을 한다거나 네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한 부분인데 혹은 누군가 어깨 위로 올라가는 어떤 동작을 한다거나 이런 네. 부분들이 그냥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굉장히 흥미롭게 접근을 해보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보아가 20살 때 KMF 네, 거기서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쪽 무대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사라졌다가 나중에 저쪽 무대에서 나오는 맞아요.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있었죠. 알고 봤더니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막 달려가가지고 올라왔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뚝딱 해서 옷이 바뀌는 이런 것들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재미있는 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K-pop 데몬 헌터스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은 K-pop이라는 산업 스타일이 하나의 뭔가 규격화가 되어 있고 이것을 현지 프로덕션에게 맡기면 정말 잘 뽑아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외에서 이제 K-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것은 애플 TV에서 하는 K-팝트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이오넬 리치가 제작을 하고 메간 디 스탈리온이 나와서 현재 K-팝 그룹들과 함께 팝 그룹을 K-팝식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경쟁을 시키겠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만약에 K-팝 퍼포먼스의 좀 정수 이것이 K-pop 퍼포먼스의 핵심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점을 좀 댄서들이나 뭐 그런 관계자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과장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숨을 하나를 몰아쉬어도 그냥 이렇게 가 아니라 우리 엔딩 요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실은 우리가 카메라 밖으로 전달이 될 때는 우리가 싸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대 밑에서 120%를 내가 해놔야 무대 위에서 100이 나온다.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 120을 해야 전달되는 건 100 정도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뭐 하나의 동작을 해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훅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끝까지 좀 더 크고 정확하고 좀 더 과장돼서 어떻게 보면 자칫 보면 오글거릴 수 있는 부분들까지 그 집중도를 넘어서서 모두가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K-팝의 정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뭐 장르가 다 다르잖아요. 댄스도 뭐 K-팝 트레이닝도 하실 테고 뭐 힙합 장르 트레이닝도 하실 텐데 K-팝을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는 뭐 어떤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게 아마 다른 부분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그 정석적으로 해야 되는 안무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 업계에서도. 그렇죠. 뭐 SM 동작, JYP 그렇죠. 그 다시 만난 세계 이게 뭐 가장 기본 틀이 되고 뭐 남자는 뭐 캔디 같은 건 연습을 꼭 해야 된다더라.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은 뭐랄까 세대별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안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그 세기를 관통했던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장르를 바탕으로 어쨌든 과장된 표현, 그리고 좀 더 큰 동작 이런 것들이 K-팝에서 중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하다. 표정 연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트레이닝 하실 때 좀 많이 좀 신경 써서 짚어주시겠네요. 네, 어렵죠. 왜냐면은 우리가 당장 무대 위에서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닌데 거울 앞에 있는 나에게 내가 과장된 모습을 내가 보여서 연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왜 요즘 말로 본인 스스로도 현타가 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무대 위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인 거죠. 어린 친구들이 연습할 때 잘 못하니까. 뭐 아이돌이 된다는 것은 역시 보통 각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끼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이런 가상세계의 경쟁을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스도 겪었겠죠. 아주 치열한 트레이닝과 네네네. 노력과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네네. 아마 연습하지 않았을까. 400년 연습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 400년 연습하고 다 데뷔한 거다. 헌트릭스도 지금 이 극 내에서 네네. 5년차 걸그룹으로 지금 5년 차 설정이 돼 있어요. 조금 더 있으면 재계약해야 되는 야, 그렇죠. 친구들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지 않습니까? 재계약해야 되는 시즌에 팀 내에 불화가 생기고 그렇지. 예. 알고 봤더니 여자 멤버가 몸에 타투가 있고. 굉장히 케이팝의 서사로 보면은 정말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네네네.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재밌네요. 케이팝 참참만의 엔딩 이제 아시죠? 네네. 네, 참 매력을 물어보는 시간인데 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력. 매력. K-pop 데몬 헌터스의 매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실에서 있을 법한 캐릭터들이 현실에서 있을 법한 어떤 에피소드로 물론 이제 물론 풍문을 열고 닫고 이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 간의 그런 알 수 없는 간질간질함 그리고 있을 것 같은 멤버들이 있을 것 같은 에피소드로 뭔가 경쟁을 하고 어떤 이런 방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력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어쩌면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생각을 해봅니다. 가상이라는 키워드를 모두가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 현실에 집중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인상적인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네.